사람들은 손흥민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질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며 그 격차가 메울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을 때 남는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불안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언론이 그의 폼 저하, 전성기 경과, 아시아 축구 대표로서의 부적합성 등 익숙한 논거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 있는 데이터나 진지한 전문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논쟁을 넘어서는 이유는 논쟁이 격화되고 여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끝낸 이가 축구 선수도 분석가도 아닌 다른 스포츠의 선수 오타니 쇼헤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발언으로 손흥민에 대한 모든 공격을 즉시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대중으로 하여금 이것이 단순한 질투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구나 인정하기에 자신이 부족한 수준에 대한 두려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이야기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그가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몇몇 주요 언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논조를 받고 이는 더 이상 개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끌어진 흐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후 재팬과 같은 대중적인 전자 매체부터 스포츠워치, 니칸 스포츠와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 신문 그리고 넘버와 같은 유명한 분석 잡지까지 손흥민은 익숙한 담론의 틀에 자주 놓입니다.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강조되고 팀의 맥락에서 분리된 폼 그리고 하락 곡선이나 필연적인 쇠퇴의 주기와 같은 개념이 마치 이미 확인된 결론인 것처럼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신문들이 30대 이상의 선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를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이끄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데이터는 선별적으로 등장하며 손흥민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주장의 불리한 지표는 거의 무시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석은 그를 일본의 젊은 선수들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비교하며 단순히 두 이름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아시아 축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 손흥민은 과거에 잉여라는 인식을 조장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대형 뉴스포털을 통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독자들은 이것이 전문가들의 합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논거가 다양한 제목 아래 반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한 스포츠 비판과 여론 압박 캠페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목표는 더 이상 손흥민의 경기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체되어야 하고 뒤로 물러나야 하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상징적 위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손흥민을 향한 일련의 공격을 충분히 분석해보면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읽을수록 손흥민이 이야기의 진정한 중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사들은 그가 경기장에서 하는 일보다는 외부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논쟁에 휘말린 이유는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서 그의 위치가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고 대체하기 어려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의 필요성이 압박을 만드는 것이지 손흥민의 경기력이 아닙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후계자 상징을 찾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상징이 여전히 무대에 남아 최고 수준에서 경기를 계속하며 팀과 대중의 인식에서 중심 역할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것을 칭송하려는 모든 노력은 어색해집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성공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가 최고 기준을 논할 때마다 직면해야 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축구 국가들에게 이러한 기준의 지속적인 존재는 때때로 영감을 주기보다는 장애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언론의 목소리는 쉽게 다시 오를 수 없는 정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이나 주기와 같은 시간적 개념으로 그 정점의 가치를 흐리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야기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서 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로 전환될 때 초점은 즉시 성과에서 추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기 전에 역사의 한 장을 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조바심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로 인해 논쟁은 축구 분석에 대한 열망보다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상징이 사라져야 한다는 심리적 필요에 의해 촉발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손흥민을 향한 공격이 일본의 스포츠 매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큰 스타가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스포츠 기자들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논쟁은 그 경계를 넘어 상징적인 대립으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스포츠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MLS의 역대 최고 이적료로 로스앤젤레스 FC에 합류하고 미국에서 첫 시즌에 멋진 골을 기록하면서 모든 시선이 그에 대한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최정상 선수들, 특히 일본과 미국 모두에서 찬양받는 오타니 쇼헤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며
MLB 역사상 두 방향 선수로서의 놀라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한 말은 강한 반응을 보이는 답변과는 달리 부정적인 논조를 직접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현대 스포츠의 상징으로서 MLB에서 여러 차례 MVP로 선정되고 최근 5년 동안 4번이나 이 영예를 얻은 사람으로서 차분한 태도로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오타니는 그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이룬 것에 대한 그의 존경심 표명은 비판 그룹의 어떠한 강한 반박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일본인과 미국인 그리고 오타니가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는 스포츠 세계에서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단순한 동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야 하는 진정한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오타니가 손흥민의 가치, 경기력,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때 이는 손흥민이 세계 스포츠의 가장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국가 간 문화적 비교에서 비롯된 논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인물인 오타니 쇼헤이가 한마디로 부정적인 논조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슈퍼스타의 경기력과 전통의 무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성공의 전형이 된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할 때 외부의 소음은 즉시 결정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발언한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더 이상 손흥민이 하락하거나 전성기가 지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손흥민이 MLS에서 자신의 수준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스포츠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전설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이야기는 결국 매우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끄러운 논쟁은 세계적인 스타의 위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은 선수에게 모든 공격은 말하는 사람의 불안을 반영할 뿐입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변명할 필요도, 반박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같은 스포츠 상징의 인정만으로도 진정한 가치는 최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손흥민과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 대한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포킹TV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